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네, 오늘도 예의 없이 이 고향으로 향하는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은 벌써 고향집에 도착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차례 준비하면서 이 정담도 나누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추석절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찾아뵙고 건강 문안 드리는 게 바로 이 추석의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추석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예. 아마 여러분의 눈과 귀를 붙들어 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두 편의 강연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침 이야기, 내일은 뜸 이야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한 분을 소개해 드려야겠죠? 올해 94 되신 구당 김남수 선생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아유, 오늘 나비 넥타이가 아주 근사하게 잘 어울리십니다. 예. 94, 94세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맞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참, 나이는 이제 많습니다만은 몸은 아직 뭐 젊은 사람으로 해서 충분히 건강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건강해 봅시다. 예. 네. 그나저나 94세 연세의 침뜸 지금 저희가 사실 이틀에 걸쳐서 방송을 하지만 두 편 다 녹화는 계속해서 할 예정인데 네.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아침 6시부터서 오후 6시까지, 5시까지죠. 예. 네. 그래서 11시간을 계속 서 있는데 네.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12시 잠깐 점심 먹는 게 한 15분 정도 이제 그러고 또 5시까지 계속 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침뜸 때문에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뭐 자, 그나저나 우리 저 유문식 선생님 이 구당 선생님하고 인연이 좀 깊으시다면서요? 네, 제가 인연이 있었던 건 한 2주 전입니다. 저 구당 선생님 저 연세를 생각하면 저는 아직 어린 놈이지만은 나로서는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 자고 일어나면 이 목이 도저히 못 견딜 정도로 아파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감자탕 여러분들 드셔보면 알죠? 뼈와 뼈 사이에 그 겉뼈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됐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살다 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현대 의학으로서는 불가능한 그 이제 일인데 예. 어떻게 풍문에 듣고 구당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2주 전에 그 침과 뜸을 맞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편해졌어요. 타고나기를 침구사로 타고나신 예, 거세요. 거기다가 유문식 씨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신 것 같아요. 예. 이경혜 씨는 어떠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구당 선생님은 이제 소문으로만 저는 알고 있었고요. 예. 직접 바쁘신 분이라 찾아뵐 수가 없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에 교통사고가 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 쪽에 잘못돼 가지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은 이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누워서 잠을 못 자요. 금침 있잖아요. 금침을 선생님 죄송합니다. 금침을 오른쪽하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을 한 번을 하루 맞았어요. 25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나가서 왼쪽을 맞기로 했는데 그 금침 맞는 게 너무 아파서 안 맞았어요. 그래갖고 오른쪽에는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금침이 이렇게 나와. 25개가요. 근데 오른쪽은 없어요. 근데 아픈 게 꼭 반을 경계로 해서 오른쪽은 아프고 왼쪽은 안 아파요. 침 맞은 쪽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침이라는 건 정말 어떻게 과학적으로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이거의 신비로움은 저만이 안 거예요. 침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 뭐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본인 그게 경험으로. 몸으로 체득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해가 안 가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게 그러니까요. 김남 선생님은 아침마당에서 제가 처음 뵀는데요. 예. 보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일단 연세가 90이 넘으셨잖아요. 나보다는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라고 하시니까 전 거의 갓난아기 수준인데 저렇게 정정하신 데다가 그러니까요. 게다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재킷 때문에 롱다리세요. 다리도 얼마나 기신지 몰라요. 게다가 그 이렇게 침을 제가 한번 맞아봤는데요. 침 놓는 손길이 너무나 정확하고 빠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안경도 안 쓰시고 맥을 쓰시고. 짚고 그런 거 맞아요. 보면요 우리
대단히 타고나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표정으로 뵈면은 예, 예. 뭐 건강에 산 증인이신 것 하여튼 같아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침뜸에 대해서는 예찬론자시네요. 예. 주들이 왜 이런 얘기냐면 효력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이 다음에 찾아갈 때 좀 싸게 네. 좀 해달라고 얘기해요. 네, 전세일 원장님 요즘 대체의학 쪽에서 침과 뜸에 대한 연구가 아주 활발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서양 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고 의과대학 교수인데요. 특히 존경스러운 건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이렇게 94세 되신 분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산 그런 건강의 표본이 아니신가. 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가 이 재물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지만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은 것을 잃는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몽땅 잃는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구당 선생님은 몽땅 가지신 아주 네. 건강하신 산 표본이다. 그런 네. 의미에서 저는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구당 김남 선생님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침구사신데 네. 지금까지 임상에서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을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뭐 지금도 하루에 5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계신데 네. 일주일에 3일 진료해서 50명이니까 한 달이면 12일이 일주일이면 12를 곱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달에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70년 정도 임상을 보셨으니까 50만 4천 명 정도 환자를 보셨다. 대단한 대단하시네요. 숫자시죠. 예. 이 보물 같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구당 선생님은 자신만의 이 독특한 침법과 뜸법을 만들어내셨어요. 네. 그게 바로 이 구당 기본 침법과 무극 그리고 보양 뜸입니다. 예. 네, 여기 출연자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구당 선생님의 모습에서 이 얼마나 이 침법과 뜸법이 건강을 지키는데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연세가 94시지만 여전히 현역이신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건강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이 40년 동안 진료해온 침수론. 진료가 있는 날이면 오전부터 환자들로 북적입니다. 약물 중독 부작용으로 언어장애까지 왔었던 강호종 씨. 그는 한때 다른 사람과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월부터 침수론에서 침뜸 치료를 받고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그 약물 중독 부작용 때문에 몸도 많이 붓고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겨가지고 몇 번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있던 차에 이제 우연히 침수론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침을 맞고 또 꾸준히 뜸을 뜬 결과 일단 2달 안에 약을 많이 끊었고요. 완전히 다 끊었고. 고혈압 환자 김광훈 씨는 소문을 듣고 침수론을 찾았습니다. 그는 뜸 치료를 받으면서 고혈압뿐 아니라 다른 질환까지 효험을 봤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치료받은 지가 7개월 되는데 뜸 제가 그동안에 고혈압이 났고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한 7년 동안 계속되는데 그것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뜸자리를 다시 검정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쪽으로 저쪽 끝으로 양평의 한 무위탁 노인 시설. 의료봉사에 환자들이 몰려듭니다. 진료 환자 대부분이 노인인 이곳에서 구당 선생은 침뜸 진료뿐 아니라 환자들에게 마음의 용기까지 줍니다. 우리 누님은 이제 100살 훨씬나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한번 돼보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안 아프게 만들자고. 100살이에요. 우리가 이제 살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안 아프게 만들자고. 다른 사람들 아프게 만들지 말고 안 아프게 만들자고. 누님도 저 치과에 올해 100세를 꼭 채운 경기훈 할머니는 침뜸 진료 후 두통과 소화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뜸 뜨는 방법을 배워 직접 뜸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던 이옥희 할머니는 뜸을 뜬 이후에 관절염과 허리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구당 김남수 선생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침과 뜸이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틈틈이 썼던 글을 엮어서 책도 냈습니다.
저서에는 70년 동안 임상 진료했던 환자들에 대한 에피소드와 함께 침뜸의 효능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침법의 고서들은 구당 선생이 창안한 구당 기본침의 토대가 됐습니다. 환자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의사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하는 구당 김남수 선생. 임상진료 70년 동안 그에게는 하나의 신념이 생겼습니다. 저는 찌를 때라든가 그냥 찌르는 게 아니고 항상 이제 어떤 생각 가지고 찌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부작용이 있냐 효과가 있냐? 예? 부작용이 없냐 이제 효과가 안 나는 거냐? 늘 효과와 부작용과는 계속 내 머리에서는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어디를 찔러도 그냥 찌르는 거 아니고 나는 항상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늘 해보는 거죠. 근데 해가 없어. 전혀 해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 놓고 이제 해볼 수가 있잖아요. 해보는 것이 이제 아는 거지 지금 말하면. 배워서 남주자. 구당 김남수 선생의 행동 지침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아픈 사람들을 위해 침과 뜸만 가지고 의료 봉사를 베풀었습니다. 세계로 의료 봉사를 떠나는 그에게 사람들은 현대판 화타라고 부릅니다. 홍링 그 치료받으러 갔다가 벽에 딱 붙은 걸 보고 난 킥킥 웃었는데 거기 배워서 남주자야. 구호가 원래 우리말은 배워서 남주나 아니에요. 배우면 내 거지 누구 주나 이 말인데 그 구호가 뭐냐면 운동 구호가 배워서 남주자야.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베풀 줄 안다. 이게 상당히 그 고상한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난 상당히 존경합니다. 네, 정말 환자를 무엇보다 먼저 생각하시고 소중히 생각하시는 마음, 배워서 남주자는 네. 봉사 정신이 바로 오늘날 구당 선생님의 건강의 요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오늘 70년의 임상 경영이 담겨 있는 구당 선생의 우리 침 이야기. 자, 그러면 그 보따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선생님? 큰 박수를 좀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예. 침, 뜸 다 하나의 의료 기구죠. 그러면 사실은 동양의학이라고 그러면은 침, 뜸, 부항이 하나의 의료 기구입니다. 그래서 의료 기구를 써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의이고, 그다음에 약이고 이제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 그건 항상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는 건데, 우리 동양의학은 이 침이 바로 유주예요. 그래서 이 침이라는 건 뭐냐? 이제 자극 주는 꼬챙이, 하나의 꼬챙이인데 새로 만들어진 꼬챙이죠. 금속으로 만든 꼬챙이. 그러면 꼬챙이가 뭐 다른 나무도 있고 나무 가시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꼭 이 새로 만든 꼬챙이래야만 된다는 이유가, 이 금속이야만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전기하고 똑같이 우리 인체를 음양이치약이라고 그러죠. 그 음양이나 이제 전기도 음전 양전이 합해가지고 불이 됐듯이 우리 몸 안에도 역시 음양이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항상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잘못됐을 때 바로 이 침이 들어가서 이제 낫게 한다, 고통을 없애준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 서양의하고 동양하고 조금 다른 점이 그거죠. 우리나라 전통침은 현재와 달리 굵은 침을 썼습니다. 삼능침은 사열하기 쉽게 끝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에 달궈서 썼던 화침은 임파선과 관계된 병에 쓰였습니다. 길이가 30cm로 긴 대침과 얇은 침으로 쓰였던 호침입니다. 중국의 의학서 황제내경에서는 인류 최초의 침인 폄석이 동쪽, 즉 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긋고 또 이렇게 퉁기기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돌리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썼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쓰지를 않는 게. 대침은 길이가 30cm나 되는 긴 침입니다.
흔히 50견이라고 말하는 변비통을 치료할 때 쓰였습니다. 어깨에서 팔꿈치까지 침을 놓게 되면 대부분 한 번의 치료로도 변비통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침이 들어간 자리입니다. 팔꿈치에서 어깨까지 침의 자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침은 긴 길이 때문에 고통이 클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침을 놓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침을 놓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고통이 없다고 합니다. 대침은 변비통 이외에도 허리에서 다리까지 저린 좌골 신경통에도 효험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세계 친구 학술대회 롯데월드에서 그 대회가 있었는데 침으로 해서 화상 치료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화상침, 즉 화상이 큰 상처죠. 큰 상처인데 그 큰 상처를 침으로 해서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고심해 오다가 적은 데서부터 무서우니까 큰 그 화상은 너무 크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가령 이제 얼굴에 가서 삐다라지가 났다든가 이런 데가 상처가 났다든가 그러면 침으로 제가 해봤거든요. 아, 그렇게 잘 나와버려요. 가령 입이 흐렸다든가 이럴 때 입이 흐른 거 이거 한 10년 15년 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침을 놔놓으면 한 두서너 번에 그냥 싹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침을 그렇게 해보면은 빨리 낫습니다. 예, 흉터가 없습니다. 빨리 낫고 흉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흉터가 없냐? 흉터라는 건 조직 파괴 아닙니까? 화상을 입어놓으면 그 화상 독소에 뜨거워서 계속 썩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침을 놔놓으면 그 썩어 들어가는 게 딱 그쳐버려요. 진물이 썩어 들어갈 때는 진물이 줄줄줄줄 흐르죠. 처음에 화상이 벗어 올 때 보면은 딱 오줌 싸는 것 같이 막 물이 줄줄줄 흐릅니다. 침 꽂아놓고 한 5분에서 10분 지나면 벌써 그 진물이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1시간만 있으면 아픈 거 싹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된 자식 보채도 된다고 가장 아픈 거 못 견디는 게 화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픈 기가 싹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픈 기가 빨리 없어지고 더 상해 가지 않으니까 흉터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침으로 지금까지 수백 명을 이렇게 했는데 안 낫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제 빨리 오면은 그게 빨리 나와버리는데 그 며칠 지내가지고 오는 때가 있거든요. 며칠 지내서 오는 때는 벌써 상해가지고 흉터가 생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침을 놔놓으면 빨리 낫습니다. 빨리 낫고 그 흉터만은 뭐 못 없어요. 그거는 이제 저 꼭 말씀드리죠. 요거는 흉터는 안 없어집니다만은 빨리 낫습니다라고. 그래서 화상이 침으로 해서 낫는다는 거 우리나라 나 노벨상 1000개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세계 인류가 이겁니다. 아, 그나저나 저 구당 선생님 그 사모님께서도 이렇게 대인 적이 있으시다고요. 그래서 네. 화상을 입으셨었다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참 편해졌죠.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나무로 불을 때다가 나중에는 토탄 때다가 연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보일러가 연탄 보일러가 처음 나왔을 때고, 그래서 그 보일러는 물을 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걸 물을 부으니까 그 밑에는 불 아닙니까? 뜨거워서 그는 물이 확 찍어가지고 이 얼굴에서부터 전부 다 이제 그냥 다 하여튼 얼굴 뭐 젖가슴 발등까지 다 돼버린 거죠. 물이 확 넘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얼굴은 뭐 그냥 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돼버렸어요. 예, 그리고 젖가슴도 그냥 이제 옷 위로 대놓으면 더 많이 깊이 듭니다. 뜨거운 것이 더 깊이까지 들어가서 이 속에 젖가슴이 이거는 엄청나게 깊이 이제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등까지 내려가가지고 발가락에도 됐는데, 침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는 침으로 해서 화상 연구할 때 이 경락, 정혈 이 침구학에서 그래서 그거
균형 이제 하면은 나을 거다 해가지고 어혈을 없애는 자리, 또 이제 화상 독을 없애는 자리, 피부에 관계된 자리, 근육에 관계된 자리, 이런 침구멍만 먼저 이제 다 치료를 해놓고 이제 직접 아시얼로 해서 그 대인 자리에다 이렇게 침을 놔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발가락은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 전체적인 치료를 다 했으니까 그걸로 나을 거로 생각하고 조금 뒤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 얼굴은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기를 다 낫고 난 다음에 주름살이 없어졌다고. 어머. 네, 주름살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참 미국에서 여기 공부하러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3년을 다녔는데 그 양반은 지금 하버드대에 가서도 이 침 강의를 하신답니다. 그 의사분은. 여기 와서 3년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 화상 주름살 없앤 침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럼 거기 아이오와주에 와서 오셨는데 거기 의사들은 이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약물로 화상을 조금 입힌답니다. 가볍게 약물로 화상을 입혀. 약물로 화상을 입혀가지고 어쨌든 약물로든 뭐든 이제 그 화상 입은 거를 침으로 오면 잘 낫는답니다. 네. 그 침으로 해서 그냥 화상 입혀가지고 침으로 해서 나서 풀으면은 그 여기 주름살이 제일 없어진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름살 없애는 이제 화상 침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얼굴부터서 주름살이 없을 정도 제가 있는데 발가락 그거는 나중에 흉터가 남았어요. 흉터가. 예, 흉터가 남고 그거는 대개 열흘 이내에 다 나와버립니다. 예, 어린애들 지금 그래서 우리 전세일 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2도 정도, 2도 화상은요 여러 번 안 해도 대개 한 3번 정도 나와버리면 딱지가 져버려요. 네. 진물이 안 나오면은 그 진물이 바로 그냥 딱지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딱지가 돼서 그때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또 그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건 오래 간다고 이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도 또 한 번 더 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오고 나서 그때부터는 나섰다 생각해서 안 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에서 그래도 나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건 한 달 이상이 갔고 흉터가 남았고 그래서 이 침이 이제 그 기본 혈에다가만 찔러도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걸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더 연구가 됐죠. 구당 선생님, 그래서 아시얼로 해서 효과가 난다. 제가 하나만 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여기다 뜨거운 물 붓고 침을 놓으면 이 주름이 없어질까요? 한번 해보시죠, 뭐. 우리.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미국에서는 약물로 그렇게 화상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네. 지금 뭐 상형 수술 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예. 정말 이 화상 자리는 이 흉이 남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침으로 또 이렇게 완벽하게 고치신다니까 그것도 눈이 번쩍 뜨이는데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주름살이 없어지다니까 저희가 더 관심이 갑니다. 그런데 다양한 여성분들이다. 그거는- 다시 한번 좀 박수 좀 예. 보내주시겠어요? 자료 다시 보시겠습니다. 예. 자, 이쪽으로 좀 모실게요. 네,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정말 우리 고유의 의술 아니겠습니까? 이 침이. 근데 그 효과만큼이나 지금 또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에서 이 침이 효과가 있는가 이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 김남 과학적으로. 선생님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상침은 왜 탁월한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10월 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가 구당 김남수 선생의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화상 부위는 한눈에 보기에도 심각했습니다. 경민 씨는 화상 직후 화상 전문 병원에도 갔지만 피부 이식의 가능성 때문에 화상침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피부 이식은 그 이도 화상 그 다리를 그 댄 중에서 좀 더 심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쩌면 이것이 좀 이도 화상이긴 한데 심한데 아주 심한 부분은 어쩌면 그 피부 이식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구당 선생은 화상 상처 부위의 아시혈에 촘촘히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시혈이란 그 자리란 뜻으로 통증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침을 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처 부위에 흐르던 진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통증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경미 씨는 화상을 입은 피부 위에 침을 놓는 것을 보고 아프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시원했다고 했습니다. 아주 시원했어요. 그 화끈화끈한 화기가 이게 좀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화상침은 구당 선생이 창안한 침법입니다. 상처 부위에 아시열에 침을 놓게 되면 금속으로 된 침을 따라 화상의 열기운이 배출됩니다. 그 과정에서 통증이 사라지고 진물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100kg가 집중해요. 그것이 바로 진물이에요. 그게 이제 닦은 척 뿌려요. 아픈 기가 없어져 버리면 진물이 안 나와. 100kg 파견이 안 되지. 참 우리 제 너무 신비스럽습니다. 드레싱하고 좀 있겠죠. 다음 날 경미 씨가 다시 진료소를 찾았습니다. 거의 뭐 왼쪽 위에는 뭐 거의 다 나섰네요. 여기 딱지가 들어가요. 여기는 침이 안 맞은 선생님이 못 보셔가지고요. 아, 못 보셨구나. 네, 그래서 침을 안 맞은 부분을 지금 계속 진물을 나오고. 침이 안 맞은 부분이 진물이 나온 상태고. 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냥. 침을 맞았던 다리 곳곳에는 진물이 마르면서 생긴 딱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화상 상처가 나을 때까지 3일에 한 번은 침을 맞아야 합니다. 구당 선생은 시간이 지나서 상처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화상 흉터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침을 맞은 지 하루가 지났을 뿐인데 상처는 전날에 비해 많이 나아 있었습니다. 상처 일부는 원래 피부색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1년 뒤 제작진은 이경미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경미 씨의 다리는 과연 어떤 상태일까? 피부 이식까지 고려했던 종아리는 상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안 하고 두 번째 치료를 받았던 부분입니다. 이경미 씨는 화상침이 치유도 빠르지만 가장 걱정됐던 흉터조차 없어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통 화상 환자들이 그 피부가 약간 그 변형이 있는데 그 피부 상태가 이렇게 균열이 생기거나 그런 건 없고 아직은 색깔만 조금 변형이 색깔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1년 정도 지나야 그것이 원색으로 돌아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그 치료가 좀 만족스러우십니까? 네,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은 환자의 얼굴입니다. 얼굴 곳곳에 화상으로 인한 진물과 젓갈색의 딱지가 보입니다. 어떤 부위보다 흉터가 걱정되는 얼굴이었지만 화상침 치료 이후 이 환자 또한 흉터 없이 완쾌됐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내가 물론 알고는 왔는데 참 이게 너무나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진리겠죠. 화상 상처의 아시열에 침을 꽂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양대 의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화상 부위에 가해진 침의 자극이 피부의 화상 치유를 촉진시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험은 흰쥐에게 인위적인 화상을 입힌 뒤 시침을 한 쥐와 그렇지 않은 쥐의 피부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실험 첫째 날 사진입니다. 침을 놓은 쥐의 피부에서 세포 조직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쥐에 비해 침을 놓은 쥐의 화상이 더 빨리 치유가 된 것입니다. 치유를 촉진하는 물질들이 나타나는 것은 확실하다. 결국 이 화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침이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발견이 됐죠. 화상침 치료에서 아시열에만 침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피를 없애는 혈자리인 혈액와 화상 독소를 없애는 혈자리인 축빈에도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화상독은 피부 겉면에서부터 근육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관혈까지 침을 놓습니다. 이렇게 혈자리를 보완해서 전체적인 화상 치유에 도움을 줍니다.
네, 이번에는 이 진료대 위에 직접 환자분을 좀 모셨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저 뇌졸중을 경험하셨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증세가 있으십니까? 뒷골이 당기고 지금 그 왼쪽으로 좀 마비가 되고 그런 증세가 있습니다. 네, 아직 젊은 분이신데 뇌졸중을 겪으셨나 봐요. 한번 좀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런데 뇌졸중이라는 건 지금은 이제 젊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젊은데 그렇게 오셨나요? 지금 몇 살이세요? 37입니다. 아, 그런데 뭐 차에 다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랬어요? 네. 네. 지금 서양의학으로 해서는 뇌를 이렇게 이제 촬영해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침구의학은 이제 진찰법이 보는 진찰, 듣는 진찰, 말로는 진찰, 맥 보는 진찰 이렇게 만지는 진찰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지금은 말로 하는 진찰 외에는 이제 안 돼요. 맥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혈압 높은 분이 혈압 강화제 먹어버리면 맥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맥이나 이 보는 것도 지금은 안 맞아요. 여자분들은 뭐 화장해 가지고는 싹 감춰져 버리지. 네. 또 약 먹어도 달라지지. 그래서 네. 보는 진찰도 안 맞고. 네. 다만 이제 환자가 이렇게 말로 해서 이제 뿌리를 찾아내는 것 뿐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진찰이 말로 이렇게 환자와 대화하는 진찰입니다. 그럼 좀 더 네. 물어보세요. 혹시 뇌졸중 겪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4년 정도 되셨는데 여전히 증세가 있으시고요? 예. 네. 그러면 가장 적은 진찰 증세가 이 뒤통수 땡기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예요. 예. 네. 예. 자, 오늘 이제 예. 침을 직접 그리고 이제, 놔주실 예, 텐데요. 침을 조금 놔드릴 겁니다. 이제 네. 침을. 이게 이제 골륜이라는 이제 자리입니다. 골륜. 예, 한문으로 해서 골륜인데 네. 제일 높은 데가 머리예요. 그래서 머리가 아픈데 저쪽 예, 그러죠. 뒤꿈치에다가 네, 침을 놓으시는군요. 네. 그것도 그렇고 신경은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네. 신경학으로 말하면 네. 이제 신경은 이렇게만 놔놔도 네. 이제 좋습니다만은 네. 더 이제 좀 서비스를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서비스까지. 이건 어디에 좋은 서비스세요? 이게 여기 지금 여기가 뻣뻣하다 그러니까. 네. 네. 환자들한테 이렇게 서비스 자주 하세요? 아 근데 서비스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물건 살 때 꼭 깎자고 하잖아요. 깎자고. 예, 깎고 덤 주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나는 미리 자진해서 그냥 내가 줘버립니다.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이제 허물어 해서 이 머리도 낫고 또 이 허리 지금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수술을 했지만은 약간 영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다리가 저리다 그래서 이 다리 예, 저린 예. 거 지금 없어지게 네, 하고 네. 이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 침을 꽂고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대개 이제 옛날에는 침이 굵은 침으로 해서 네. 그 보사라고 해서 이제 손재주를 부리는 거죠. 네. 그래서 약술이란 말은 없죠. 침은 반드시 술자가 침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재주를 부리기 때문에 침술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손재주를 부르는 게 그걸 많은 것은 줄여주고 작은 것은 많게 해주는 것이 손재주를 부려가지고 침으로 해서 이제 그러면 기운을 말한 거죠. 네. 우리 몸 안에 이제 그 네. 기운을 이제 많은 거는 줄여주고 작은 것은 보태주고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는 거거든요. 참 신기하네요. 이분이 체격이 굉장히 건장한 남자분이신데 아주 작은 침 한 뒤쪽에 8개 꼽으시고 지금 앞쪽에 7개만 지금 꼽으시는데 이걸로도 뇌졸중이 예방이 되고 또 치료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요 자리는 침이 필요 없이 네. 요 이제 뜸만 떠도 예방이 아, 됩니다. 예. 네. 그런데 선생님 이분은 이제 뇌졸중 걸린 지 4년이 된 분인데 급하게 뇌졸중이 왔을 때는 또 네. 침이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네. 그렇게 급하게 이제 뇌졸중이 와서 저거 했을 때는 네. 십선혈이라고 이 손가락 끈 요 가운데 네. 이 가운데를 침으로 바늘로도 따든가 침으로 이렇게 따서
피가 나오게 합니다. 이거는 열 굉장히 손가락 끝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죠. 모두들 연세 드신 분들은 예. 어느 순간에 계절 바뀔 때 예. 그런 뇌졸중이 오기가 좋은데 그럴 때 지금 급히 예. 처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그 뇌혈증이 왔을 때 바로 급히 이걸 이제 하면은 깨납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다 바늘 바늘 볶고댕에다가 그런 거를 다 했죠. 근데 지금은 다 잊혀졌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이제 죽을 거가 이제 면해집니다. 그래서 요 십선혈이라고 손끝을 이제 조금 피가 나오게 하면은 네. 사실은 그렇게 다 안 나와도 조금만 피가 나오게 되면은 벌써 깨나요. 죽을 건 네. 면해요. 예, 예. 그렇군요. 예, 이분이 오늘 예. 한 번에 침을 맞으시고 좀 이 활동이 편해지셨으면 좋겠네요. 편해지죠. 편해집니다. 이제 아니 지금 뭐 거짓말하지 말고 다른 거 거짓말하고 느끼세요? 이제 선생님 그대로. 눈은 보지 마시고 눈은 보지 마시고. 예, 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어. 예, 뒤쪽이. 예. 혹시 이제 오늘 가셔서 목이 좀 시원해지셨더라도 선생님 찾아서 아니 그 이제 가사가 아니고 예. 지금 이 편해져요. 자리에서요? 네. 정말요? 네, 예. 제가 안 당해서 그러지 잘. 이분들은 물어봐야지 나보고 물어봐서는 안 아니. 되잖아요. 아니 여기 방송 개의치 마시고 정말로. 예,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정말. 아 그렇군요. 네, 이 침은 그럽니다. 네. 아유, 이거 정말 신기해서 저도 네. 아 금방- 너무 신비스러워. 그러니까 그 신비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말로는 안 돼요. 그 네. 말로만 거짓말 같거든요. 네. 완전히 거짓말 같기 때문에 말로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럼 이거예요. 선생님 여태까지 중풍이나 뇌졸중 환자 치료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 수는 제가 헤아릴 수가 없고 네. 그걸 물어보면 안 되죠 이제. 예, 이제 나한테 이쪽 물어보면 안 되잖아요. 예, 환자들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러죠, 네, 환자들한테 내가 혼날 줄 알았어요. 아니 하도 신비스럽고 한 번에 믿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저도 예. 저 뇌졸중 증세가 있는 환자거든요. 예. 오늘 그걸 미리 알았으면 제가 가서 옷 벗고 누워 있는 건데. 저는 너무- 다 벗어야 되는데 벗을 수 있어요? 따로 치료하셔야지. 낫기만 한다면 뭘 못해요.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예. 지금 이쪽에 계신 분은 관절염 환자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특별히? 무릎이요. 예, 한 20년 됐는데요. 제가 직업이 이게 서서 하는 강사다 보니까 무릎을 좀 무리하게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100km쯤 나가는데 무릎 위에 올라서도 아프지도 않고 시원해요. 그 정도로 많이 아팠어요. 아, 지금 20년째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라 오늘 이 자리가 정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관절염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요. 그건 전체 뼈마디가 다 아픈 걸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고 이렇게 부분 아픈 거는 이제 뼈마디는 어딘지 관절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릎 관절이 그런 것도 있고 팔 관절, 팔목 관절도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무릎 관절이 지금 안 좋으신 건데 네. 분명히 관절이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니어서 이런 거는 쉽게 효과도 나고 고쳐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 예. 20년을 고생하셨대요. 쉽지가 그러니까 않아요. 이 양반은 이제 20년이나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보물이에요. 이 양반한테는. 아니 근데 오늘 이 보물을 그냥 아니 없애버리시. 왜 내가 그런가 하면 보물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없애지려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 어디 같아서.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러죠. 네. 요 무릎 관절염에는 이렇게 뜸자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뜨면은 예, 좋아지실 거예요. 예, 침으로 예. 오늘은 조금 예. 좀 시연을 해주시죠. 침도 이제 놔드릴게. 예. 예. 아 여기. 선생님 그래서- 발에는 왜 놓으세요? 제가 안 해줄까봐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선생님 저는요 오늘 출연한 연예인인데요 선생님. 예, 글쎄. 예, 저도 다리가 이렇게 있어서. 예. 그러니까 안 해주실까봐. 선생님 워낙 바쁘셔갖고 뭐. 제가 이거 이러는 사람인데요. 일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일 해드릴게요. 편히 앉아 있으면 되겠네. 사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거의 한 5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서 거치셨기 때문에 이 경험적으로는 이미 이제 확신이 다 있으신 거죠, 보시면. 그러죠. 네, 네. 제가 이제
그래서 저를 점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가 인양반한테 서비스를 지금 이제 해드립니다. 근데 저는 서비스 잘 해드리거든요. 네. 요 삼리가 이 자리가 아주 유명한 자리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에서 장수란 말은 있는데 장수란 말은 있지만은 200살 이상 뭐 300살까지 사는 데다라는 건 바로 이 자리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뜸을 뜨면은 200살 이상 사는 자리. 아이고. 예. 예. 윤 선생님 와서 한번 또 보세요. 이제 2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아니 내가 무릎 아래. 200살까지 살면 선생님은 좀 선배 되시는데. 아 그러죠. 그런데 나는 이제 120에 장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럼 나 전 장가 갈 내년쯤 때. 가도 그렇게 빠른 건 아니네요. 예, 그러죠. 빠른 거 아니죠. 예, 좀 나오세요. 예. 아, 근데 어떻게 이 자리가 그렇게 장수 혈자리가 예. 될까요? 이 얘기를 또 길어지게 했는데 네. 이제 장수하는 자리가 늙어지면은 네. 이 배꼽을 중심해서 모든 기운이 우회로 올라간답니다. 아. 그래서 우회는 많아가지고 어지럽지도 하고 네. 또 욕심도 많아지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이제 그러거든요. 네. 노인들이. 그래서 이 자리를 쓰면은 이렇게 잡아대리는 거. 아.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거죠. 네. 이 아래는 힘이 없어가지고 노인들이 잘 넘어지고 그럽니다. 네. 부쩍부쩍하다 네. 그냥 쓰러지고 또 노인들 봐보면은 이 다리가 다 갈라져요. 네. 예, 살이 없어집니다. 아. 근데 이 자리를 뜨면은 이제 그런 것도 없어지고 힘이 생겨요. 오늘은 이 자리에 이제 침을 관절염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네, 서비스로 예. 여기다가 침을 안 하고 침 뜸만 안 넣으세요? 떠도 아, 예, 이건 그러면 이제 집에서 뜸만 떠도 이 다리 아픈 거 몰라지고 예. 예, 다리 힘이 생기죠. 예. 이 자리를 뜨게 되면은 다리 주물러라 밟아라 이런 거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자리를 뭐라고 합니까? 다리의 삼리, 족삼리 그렇게 말하죠. 족삼리 자리가 예, 아주 중요한 예. 자리군요. 그래서 삼리가 팔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예. 그런데 그냥 삼리 그러면은 다리의 삼리를 이제 보통 그렇게 알고 예. 이제 팔의 삼리 할 때는 수삼리 꼭 숫자를 붙여서 삼리라고 그러거든요. 선생님 이분은 이제 관절염에 예, 세 예. 군데 지금 침을 놓으셨잖아요. 예. 이분은 이렇게 몇 번이나 치료를 하면은 좀 완쾌가 되겠습니까? 이분은 그렇게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아마 이렇게 해드리면 오늘부터 네. 효과는 있을 겁니다. 네. 그 효과 가지고 다 나섰다 그러면 안 되죠. 네. 효과하고 완치하고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하나도 안 아프더라도 이 자리를 좀 뜨시는 게 좋으실 네. 거예요. 네. 다음을 위해서. 예, 이 침의 효능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근데 마침 여자 환자분이 계시니까 예, 예, 제가 예, 예. 여쭙고 싶은데 예. 그 침이 또 여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 또 젊어질 수도 있고 또 여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데 역할을 중요하게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뻐진 뜸. 윤문식 선생님께서 그 사모님을 모시고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예뻐지는 침이라니까. 예. 여기 지금 서로 눕고 싶은 분들 많으십니다. 예. 근데 저희 집사람도 한번 데리고 올까 합니다. 뜸 그런데 이 침보다는 이뻐진 뜸이 더 낫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건- 침 이야기하는 날이니까 먼저 침 예, 설명해 예, 주시고요. 예. 내일 그래서, 이 시간에 또 설명을 해주시면. 예. 그래서 여자분들한테는 반드시 여기를 이제 침을 적으면은 가령 이제 그 예. 실이라든가 네. 이제 이런 게 없어지고 네. 잘 받아들이게 즉 네. 여기를 치료함으로 해서 위가 좋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위가 좋아짐으로 해서 소화를 잘 시켜서 이제 영양 잘 흡수하면 피 만드는 원료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피가 좋은 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피부도 좋아지고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아니 선생님 단지 이게 네 군데 뿐이에요? 예. 여자분한테는 이제 요 자리하고 예. 이제 여기 다리에서 선생님 여기 어떻게 찾아요? 그런데 자기가 집에서 찾으려면 찾을 거. 네. 이제 의사까지 이제 우리 이제 편해지겠다. 밤 이제 예뻐지는 거라니까. 수저만 가지고 갈게 이제. 네. 요거를 중환이라고 그럽니다. 네. 어린애들 키 안 크는 자리 여기 쓰면은 키 커요. 아. 예, 그리고 애들 여기 떠주면은 잘 자라고. 예, 명치 뼈를 펴주는 게 아니고 이 갈비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갈비뼈 붙어 예, 있는 붙어 있는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예. 이 끝과 이 배꼽을 중심해서 이 이제 한 가운데와 이 중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약간 들어가 있죠. 예, 이렇게 만져보면 이 자리를 중환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요거는 이제 그냥 제가 이제 시간 관계로 그냥 이렇게 잡아만 드렸습니다만은 이걸 중심해 가지고 이걸 부끄러운 뼈라고 그러죠. 네. 예, 치골. 네. 치골을 표면해서 요걸 5등분해 가지고 5등분해서 아래서 이제 이제 5분지 1 올라와서 자리를 이걸 이제 중극이라고 그래요. 네. 이 중극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원인데 관원 옆으로 해서 이제 이걸 수도라고 그럽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중국하고 수도하고 이 자리를 이제 침을 놓든가 뜸을 뜨면 이제 그럼 이 자리에 침을 놓게 되면 치골 위쪽에 놓게 되면 자궁이 튼튼해져서 그러죠. 좋아지는 건가요? 네. 예, 궁자가 이제 여자들은 궁자궁 그렇고 남자들은 이제 관 그러죠. 집관자나 집궁자나 다 이제 생식기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식기가 튼튼해야만 이제 우리 생명의 근본이니까. 피부도 좋아진다고. 아, 그렇죠. 피부가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나왔는데. 여자들은 최고 이제 그거죠. 이제 예, 이 자리를 뜨면은 이제 다 생식기가 좋아지니까 예. 다 좋아져요. 얘들은 이제 생명이죠, 뭐. 예. 그럼 이 자리에 꼭 침이 아니라 예전에 어머니들 보면 비녀 같은 거 하나로 이렇게 어느 자리를 꼭꼭 누르고 예. 그러셨던 참 게 오늘 있었는데. 저 아주 뭐 이거 나 보따리 다 떨어뜨리고 나 뭐지? 보따리 다 떨어뜨리면 저 옛날에 바늘을 이렇게 이제 이제 쪽을 지고 다닐 때는 바늘을 이제 이렇게 꽂고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여기다가 꽂고 다니다가 이제 거기다 꽂다가 나중에는 그게 위험성이 있으니까 바늘이 네. 아닌 귀 후북에 네. 귀 잔물 끝이 빼쪽에 네. 침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꽂고 다녔는데 네. 그 가장 이제 급할 때 아까 뇌졸중만 급한 게 아닙니다. 이제 그 남자들은 배후에서 죽는 거라고 그러죠. 그걸 복상사. 예, 복상사라고 그럽니다. 네. 여자 배후에서 죽는 수가 있어요. 예. 그걸 복상사라고 그래요. 또 여자들은 또 그걸 질경련이라고 그래요.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예. 떨어지지 않을 때. 네. 그런데 침 자리는 하나입니다. 그 회음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회음. 만일에 여자가 그런 병이 났을 때는 남자가 그걸 뽑아서 그걸 찌르고 이제 남자가 죽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배후에서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여자가 그걸 뽑아서 찌르면은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평소에 하면은 19세 이상 이야기인데 너무 편안하게. 선생님 어디를 찔러야 되는 거죠? 그 회음부라고 하셨어요? 네, 회음이라고는 그런 어디를 찔러요? 거기를 아니 그냥 그러니까 아무렇게라도 여보세요. 이렇게 찌르면 돼요. 예. 그거는 자세히 한번 죄송합니다.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렇게 급할 때 비녀를 찾아서 예, 그렇게 가장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뭐 병원도 있고 그래서 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네. 옛날에 그런 것도 없고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상식적으로 네. 부인들이 다 그걸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들이 시집을 갈 때는 상식적으로 다 그 교육시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오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혈자리 있죠? 네. 그런 혈자리에 또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치골 위에 이 자궁 예, 예, 건강해지는 예, 이 세 예. 군데 혈자리에 예. 비녀같이 뾰족한 걸로 만약에 평소에 이렇게 찌른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침을 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예. 이제 그런 이 침은 네. 약간 이제 그 기술이 요하고 예. 그래서 침은 안 하더라도 네. 뜸으로 그렇게 하면은 훨씬 낫습니다. 위험성도 네. 없고 안전한 걸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 침을 하면서 저희가 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안할 수가 때문에 없습니다. 내일 네. 이 뜸 얘기가 정말 예, 더욱 예.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이제 분명히 하지만은 네. 내일은 자신이 확실한 걸 얘기하고 네. 오늘 침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지금 침을 얘기하면서 이걸 얘기하라고 뜸 하니까 얘기하고 싶으셔서 계속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 예, 또 한 예. 시간이 기다리고 예, 있으니까 그때도 예. 자세한 얘기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립하신 구당 기본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것을 이제 이분을 통해서 좀 예, 그렇게 하죠. 기본 침 자리를 좀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가 하나도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붙어 있지 따로 된 데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의학의 원리는 바로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예. 인체가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 전체적입니다. 네. 항상 전체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 몸을 적은 우주라고 그러죠. 네. 우주가
저 땅이라도 이제 지금 말하자면 떨어져 있지만은 네. 일본과 우리 한국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은 밑에서는 하나예요. 예. 다 붙어 있습니다. 예. 그와 같이 우리 인체가 지금 다 하나도 떨어진 데가 없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 침구의학은 항상 전체예요. 몸 전체를 가지고 치료하고 네. 이제 서양의학은 이제 세균의학이기 때문에 그 균차에서 균을 죽이고 또 사진 찍어가지고 뭐가 있으면 이제 잘라버리고 이제 그러지만은 우리는 이제 하나도 그런 손상시킨 거 없이 이렇게 이제 그대로 놔두고 이제 저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등 뒤에 예. 그 뇌졸중 왔을 때 예. 발목 뒤에 침을 놓는 원리가 바로 거기 있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전체이기 때문에. 예, 그 아까도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죠. 피가 쫙 따라 내려와 버린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발목 부분에서 예, 기본 예. 침자리가 예. 예. 예, 제가 이제 그 의학을 공부할 때 네.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생명이 하나입니다, 이게. 네. 예, 하나인 생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없어져 버리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네. 벼슬이나 돈을 얼마든지 사고 또 적을 수 있지만은 네. 그런 귀중의가 돼서 항상 이제 그 의학을 공부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적으면서 이 침을 배울 때 전부 우리 몸 안에 있는 침구멍이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360개가 아니라요? 360 이렇게 이제 그 혈명만 그러지. 혈명만 예. 그거에 요즘에 이제 새로 발견된 침구멍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 하면은 10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공부해야 공부한 사람이라야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너무 어렵고 또 각 학자들이 말하는 걸 다 보면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평생 동안 하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떻게 부작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평생 동안 이제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쉽게 조금 쉽게 공부한 사람들이 조금 쉽게 공부해가지고 부작용 없이 병을 이제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해놓은 것이 바로 기본침. 제 기본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기본이 아닌데 가장 이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혈자리를 그래서 얘기하시죠. 제가 이제 구당 김남수 선생이 창안한 구당 기본침은 몸의 앞쪽에 8개의 혈자리와 뒤쪽에 7개의 혈자리를 설명한 침법입니다. 구당 선생은 이 15개의 혈자리를 통해 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함으로써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 중 가장 아래에 위치한 골류는 신체 중 가장 높은 머리와 관련된 혈자리입니다. 위중 혈자리는 신장과 관련된 혈자리로 허리에 좋습니다. 머리 제일 꼭대기에 있는 백회 혈자리는 몸의 모든 곳에 좋은 무국의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경성 두통과 건망증에 좋습니다. 태충과 양릉천은 근육에 관계된 혈자리입니다. 우리 몸에 침을 놓을 때 침을 놓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자리입니다. 합곡은 진통을 치료하는 묘혈입니다. 일명 마취제 혈자리라고 하죠. 족삼리가 배꼽 아래의 질환을 다스린다면 수삼리는 배꼽 위의 질환을 다스립니다. 중화는 소화가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당 선생은 동자료 혈을 쓰면 눈이 환해진다고 합니다. 지창에 침을 꽂으면 소화를 촉진합니다. 경락, 경혈. 경락이라고 그러면은 줄기를 말하는 건데 가령 이제 경부선 철도로 말하면은 이렇게 이제 중앙선, 뭐 호남선 그러듯이 그 철도를 말하는 거고 경혈이라는 거는 하나의 역과 같습니다. 서울역, 뭐 이제 노량진역, 용산역, 뭐 이제 이렇게 영등포역 그러듯이 그 하나의 역과 같은 것이 이 경혈이에요. 그래서 뭐 저 인천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인천역
이제 경인선 타고 인천역에 가서 내려야지. 네. 그거 같이 이제 그 경혈은 이제 하나의 그런 것과 역과 같은 거.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발침해 주시고요. 예. 예. 사실 이 동양의학 특히 침자리 하면은 좀 비과학적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가까이 안 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서양의학이 점점 한계에 닿고 있는 부분이 물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서양에서도 이 침이나 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있다는데,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실험에 상당히 침과 뜸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독일의 경우를 한번 보시죠. 과연 경혈, 경락이란 게 있을까요? 기초의학이 발달한 나라 독일 브르흐살의 피터 만델 병원에서는 이 경락을 이용해 침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빽빽하게 꽂혀있는 자료가 눈에 띕니다. 바로 환자들의 진료 기록표입니다. 그중 하나를 제작진에게 보여줍니다. 환자의 상태가 동그란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손가락 및 발가락 끝에서 나오는 고주파의 방사선 사진으로 인체의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과 발 각각에 해당하는 신체 부위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두통이 있어 병원을 찾은 라바레 리바즈 씨. 그녀는 두 번째 침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병원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손과 발을 키를리안 사진기로 찍어 몸의 어떤 부분이 아픈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일반 병원의 엑스레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오늘 라바레 씨 사진에는 두통과 불면증이 확인됐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손끝, 발끝의 그림을 보고 내린 진단입니다. 키를리안 사진의 진단에 따라 침 치료를 결정합니다. 라바레 씨는 키를리안 사진이 자신의 증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침을 맞고 나면 금방 머리가 가벼워진다며 침 치료에 대한 믿음을 나타냅니다. 매번 다른 증상으로 치료를 했지만 치료를 받은 후에는 느낌이 좋습니다. 몇 번 치료를 받았나요?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침술은 에너지의 조정입니다. 몸에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은 소통돼야 합니다. 이 침술을 통해 경락이 존재함을 알고 저는 침술이 에너지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마공원 마방에서는 침과 뜸을 놓아 말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동물에게도 경혈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항상 우승 후보인 경주마. 하지만 발굽이 약해져 몇 주째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굽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흔히 약물 치료를 하지만 이번엔 통증 치료에 좋은 침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발굽 통증의 원인인 허리에도 침을 꽂습니다. 양쪽 엉덩이의 통증으로 인해서 왼쪽 앞발 그 구절 이하로 통증이 지금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에 맞게 침과 뜸을 병행을 했습니다. 침 치료는 치료 이후 바로 효과를 나타냅니다. 발굽 치료를 위해 침을 맞았던 이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재산 가치가 있었던 소와 말, 닭, 돼지 같은 가축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침으로 치료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인체의 경락도입니다. 인간의 신체 각 부분에 따르는 경혈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락은 현대의학에서도 과연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너무 진단 범위가 넓어 신뢰도가 떨어졌던 것이 경락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독일의 대표적인 대학 도시 하이델베르그시. 이곳에는 서양의학의 본산인 하이델베르그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제작진은 한방 치료를 한다는 하이델베르그 대학병원의 이비인 후과를 찾았습니다. 오전 시간임에도 많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해 19살의 아니카. 아니카는 심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 석 달 전 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양방병원에서는 두통이 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당 의사가 처방한 것은 주사가 아닌 동양의술인 침치료였습니다. 침치료를 받은 지 석 달이 지난 현재 그녀의 두통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침이 아니었다면 나을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늘 느끼던 두통을 덜 느끼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 머리를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힐 때 아주 심했죠. 머리를 두드려 맞는 것처럼 아주 못 견딜 정도였어요. 이젠 아주 좋아져서 누구나 느끼는 정도의 두통일 뿐입니다. 온라인 슈타인하우젠 박사는 코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침으로 치료했습니다. 그는 서양의학이 단기적 치료에 좋다면 장기적 치료는 동양의학이 더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의사지만 양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응급 상황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약만으로는 장기 치료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침과 또 한약으로 1년 치료 후에는 아주 좋아졌습니다. 독일에서는 현재 동양의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술 후 치매 진통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강도가 침 시술 전에 비해 시술 후가 현저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침 치료가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편도선 수술 후에 침을 삼킬 때 생기는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침술 치료가 유용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침술은 부작용도 없을 뿐더러 약물 복용에 거부 반응이 있는 환자나 약물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셰르텔 박사는 침이 몸에 막혀있던 혀를 풀어주면서 치유 효과를 발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침의 진통 효과에 대해 놀랍다고 말을 합니다. 침은 이비인후과 수술에 진통제와 같은 효과를 보이고 또 진통제와 비슷한 약효 시간을 지속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단지 바늘을 피부의 특정한 지점에 꽂음으로써 통증의 80% 정도를 완화시킨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초과학이 발달된 이 독일에서 치매 활용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지금 화면 속에서 보니까. 네. 전세현 선생님, 우리의 침이 이렇게 세계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의 그 전통 침술이 이렇게 세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에 따라야 되는 전제 조건이 우리의 전통의학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연구가 되고 그것이 뒷받침돼야만 세계화가 가능하고 또 지금 많이 연구가 되어지니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가능하다고 하는 제가 이유가 있어요. 한의학이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세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제일 강한 한의학의 세가 우리고 서양의학도 우리는 최고의 수준에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그런 최고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의학, 서양의학, 동양의학 하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의학이고 또 하나는 철학과 형이상학적인 방법으로 파고드는 의학 이 두 개가 접목이 돼서 그런 생명에 대한 것을 과학적인 지식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철학적인 지식을 과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단연 새로운 의학이 창출되면서 세계 제1의 의학이 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과학적 철학적인 그런 결합으로 새로운 의학, 한국 의학이 창출되면서 세계화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본 김윤 선생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산에 대한 책을 읽고 그 산을 설명하는 사람과
그 산을 직접 가보고 그 산을 설명하는 사람은 대단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 라는 걸 알고 있었고, 우리가 상상 많이 알아왔습니다만 중국에는 화타 편작이 있고 한국에는 그 허준 선생과 이재마 선생, 그 다음에 바로 구당 선생님이 아니신가. 네. 우리 그 한의학의 한 핵을 끓는 분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알기 쉽게 음양이치를 설명해 줘가지고 오늘 아주 그냥 추석 선물 아주 좋은 걸 받아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유시연 씨 어떻게 많은 도움이 되셨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의 목적이 이렇게 환자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면 환자 스스로도 자신의 건강은 지키기 위해서 좀 스스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좀 간단한 기본법 정도는 예. 배워두는 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또 침하면 이경희 씨를 빼놓을 수 아이고 없잖아요. 오늘 치료 약속까지 받으셨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당 선생님 뵈면서 느꼈던 게 이 선생님은 의술뿐만이 아니라 네.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 유머 감각, 예. 그것이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면서 그 시술이 더 잘 먹히는 게 아닌가, 효과가 더 빠른 게 아니라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뇌졸중에 대한 또 관절염에 대한 이런 그 혈자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점을 찍어놓고 제가 날마다 치료를 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남수 선생님 오늘 말씀 참 감사하고 내일 뜸 이야기는 더 또 재미있게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특집으로 보내드리는 침뜸 이야기, 오늘 첫 번째 침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반만 년 동안 우리 선조들의 건강을 지켜왔던 것이 바로 침이고 그렇죠. 뜸이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좀 더 체계화시키고 잘 보존해 나가고 연구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추석 특집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침뜸 이야기, 오늘 첫 편으로 침이었고요. 내일은 계속해서 구당 선생님의 필생의 역작입니다. 무국 보양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네, 내일 기대해 밤 주십시오. 9시 40분입니다. 안녕히 역시 잊지 계십시오.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